내가 사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주식시장에 항상 돌거든요. 네. 간단한 거죠. 오르고 네. 있는 주식을 사니까 떨어지죠. 그럼 떨어지는 주식을 사면 오르나요? 아니죠. 안녕하세요. 머니 습관 머니의 제이슨입니다. 궁금한 질문 갖고 오신 PD님하고 같이 좋은 촬영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사실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내 월급에서 네. 이 정도는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겠다 하는 돈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건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투자자의 경력이 좀 중요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떤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거죠?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요. 상당히 어려운 투자네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죠. 원금을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 예금같이 이자가 소액으로 나오는, 그리고 돈을 투자하고 수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ETF,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인데, 이거는 조금 움직임이 느립니다. 자산을 가장 빠르게 불릴 수 있는 기초 자산은 아무래도 주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식을 매입하는 게 좋습니다. 몇 분, 이것도 투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오답이고요. 그거는 투자를 설명한 게 아니라 투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답이라는 거지 그래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수반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고요. 이 투기는 추세나 흐름, 어떤 신호에 의해서 예측을 내포한 종의 도박행위예요. 이걸 왜 도박행위라고 하냐면 철저히 확률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다 안 오른다는 50%의 확률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 원금이 계속 고정돼 있을 때만 50대 50인 거지. 떨어졌을 때 제 원금이 손실이 나가지고 원금이 줄어들고, 그럼 제 원금 대비 손실에 손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원금 대비로 생각해보면 난 이미 불리한 게임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무지성으로 오를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관심 끄는 사람은 다 모두가 투기. 오를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주식시장은 신기하리만큼 사람들을 많이 농락시킵니다. 내가 산 이후에도 계속 오를 거라는 걸 보장해 주는 건 없어요.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주식시장에 항상 돌거든요. 네. 간단한 거죠. 오르고 네. 있는 주식을 사니까 떨어지죠. 그럼 떨어지는 주식을 사면 오르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싸게 사면 떨어질 확률이 낮아져요. 본질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돼요. 아주 좋은 기업이 아주 헐값에 거래되면 싸게 헐값에 거래되는 주식을 사려고 하는 수요는 주식시장에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이다라고 해서 돈이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는 시장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수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여야 돼요. 안 좋은 회사가 떨어지는 건 안 좋으니까 떨어지는 거라서 떨어지는 주식을 산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을 사면 그래서 얼마를 보유해야만 성공하는데요? 답이 명확합니다. 최소 3년이에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건 세 부류인 것 같아요. 첫째, 원리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법칙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방법.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당연히 저축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이게 뭔지 파악하세요. 전 요즘 분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이 너무 좋아져서 네. 증권사에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지점에 가면 거기 계신 분들이 다양한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사람들이 돈을 빨리 벌고 싶어만 하지 그거에 대한 원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럼 이 1,000만 원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딜 들어가시는데요? 어디 문이 열려있나요? 아니 뭐 아까 어디 쑥 들어갈 수 있나요? 말씀하셨던 뭐 증권사 계좌를 터서 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 ETF나 이런 펀드를 둔다든지. 첫째는 저 1,000만 원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들어갔다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채널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고 투자를 배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전 그건 사기라고 생각해요. 투자의 깊이는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요.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동네 주변에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한번 방문을 하세요. 가서 나는 몇 살이고 여성이고 직업이 뭐고 소득이 얼만데 난 이만큼 투자금이 있는데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가서 물어보면 거기서 뭐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절대 한 번에 이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증권사에 가서 펀드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 줄 아세요? 뭐가 제일 수익률이 높아요? 그렇죠. 모두가 똑같이 그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투자 방식의 함정이 뭐냐면 이 투자는 순환 주기가 있어요. 지금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위 펀드 10개 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1군이. 그 펀드가 앞으로 3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펀드만 사면 자꾸 깨지는 이유가 뭐가 수익률이 제일 잘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건 비싼 걸 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지금 수익률이 제일 좋다는 건 비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증권사에 가서 뭐라고 질문하셔야 될까요? 지금 수익률이 제일 낮은데 뭔가 앞으로 올라갈 게 뭔가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반만 배운 분들이 꼭 실패하는 게 있어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시를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역대 최저치예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 간 겁니다. 요즘 괜찮은 펀드 수익률 뭐 좀 알고 싶은데 미국 주식시장은 되게 가장 높다. 중국 시장은 가장 낮다. 이 두 펀드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단언코 중국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제? 제일 강력한 국가. 중국이죠. 중국이죠.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이 망할까요? 아니요? 그럴 일은 없겠죠. 네. 본토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큰 기업들만 모아놓은 펀드를 산다고 치시자고요. 근데 그게 지금 수익률이 제일 안 좋대요. 근데 중국은 아까 안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3년 뒤에 이 주식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매우 크겠죠. 아마 여러 그 논쟁적인 이슈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상당히 낮다. 가격에 모든 리스크가 다 반영돼서 초저가에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고를 할 줄 알면 투자가 조금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예를 네. 들면 뭐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요즘 중국게 가장 싸다고 하니까 중국 것도 조금 담아볼까? 근데 여기에 넣는 게 조금 불안하다. 네. 그러면 노출은 하되 네. 비중을 낮추면 되죠. 뭐 미국 주식은 한 30% 샀다. 네. 그리고 중국 주식은 그럼 10%만 사자.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어디가 더 수익률이 좋았을까? 둘 다 좋았는데 미국은 뭐 한 5%에서 10% 올랐는데 중국 건 30% 올랐다. 이래서 싼 걸 사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학습한 거잖아요. 그 뒤부터는 투자가 매우 쉬워지죠.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 아무것도 하지 마라. 두 번째,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과 조금 친해져라. 시간을 내서라도 방문을 해서 궁금하면 가서 찾아봐라. 세 번째는 중요한 건 좋은 걸 싸게 산다. 부담이 될 때는 비중을 낮춰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안전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맨 마지막은 투자를 처음 시작할 거라면 네. 최소 3년 정도는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덕분에 투자를 안정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익률만 기대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보면서 열심히 3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습관 머니의 제이슨이었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와 고민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 번 또 초청해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늘 촬영에 와주신 게스트분들께 아까 설명드렸던 기업을 알고,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번 컨텐츠에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을 알고 투자해서 실패하지 않으시도록 좀 심화된 버전의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